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이종훈 박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무엇을 짚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슈는 칼과 펜. 뭐 어제 펜이 칼보다 강하다 뭐 이런 내용이십니까? 예,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예. 한국과 일본이 최근 칼과 펜으로 맞서는 일이 지금 칼과 펜으로 맞서고 있다고요? 예. 예. 우리의 칼은 뭐냐? 예. 독도 방어 훈련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 지금 이제 정례 독도 방어 훈련 시작을 했죠. 네. 뭐 올해만 하는 건 아니고 늘 네. 하는 겁니다. 예. 하는 거긴 한데 하여튼 해군, 해경, 함정 7척 이렇게 동원해서 하는 거고. 7척밖에 안 가요? 이 정도면 꽤 많이 모이는 거죠. 예. 우리나라 그 전체 해군 규모에서 볼 때 그렇습니까? 큰 작전이라고 보는 게 이제 맞겠죠. 해상 초계기라든가 뭐 이거 다 또 F-15K 전투기도 동원되고. 전투기도 동원되고요. 예, 뭐 이렇거든요.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라서 이제 좀 눈길을 끈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독도를 우리는 칼로 지금 연습으로 한다 이렇게 칼로 비유하시는데 일본은 그러면 펜은 뭡니까? 네. 독도 표기 신고를 받고 있다 그럽니다. 일본 정부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한 70개국 정도 제외공간 홈페이지에 예. 독도나 동해를 표기한 간행물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 이런 게시물을 게재를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일본의 입장에 상반되는 지도 간행물을 발견한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일본의 입장이 뭔데요?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 땅인데 혹시 그것과 상반된 지도가 나왔다. 지도랄지 간행문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라고 지금 이제 공지를 내린 거죠.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있는 감정 그대로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네. 독도에다가 현무 미사일 기지를 설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독도 기지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미사일 발사를 저 일본 섬 넘어서 날아가는 걸로 한번 몇 번 쏘고 싶은데요. 아, 예. 그러면 이제 곧바로 전쟁 나는 거죠. 뭐 하죠, 뭐 아직 거 뭐. 아이고. 예.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있습니다. 예. 야, 그건 굉장히 너무 과격하신 발언. 방송이 적절치 않죠. 그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 본 감정을 속이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면 가정을 붙였습니다. 일본 대사께서 혹시 들으셔서 제 말에 좀, 교복하셨다면 출연하십시오. 저하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저보다 더 사나우신 것 같은데. 제가 흑호지 않습니까? 흑호. 네. 백호 선생님이 나오셨었고요. 예.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왜 이걸 좀 받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혹시 이 한국 정부가 독도 동해 표기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이걸 좀 이제 확산을 시키고 제대로 보급을 시키고 잘못된 거 바로잡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자기네들도 대응 맞불 전략으로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 있는 게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딱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정부가 나서서 그런다라는 얘기는 결국 일본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 알리는 그런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강대국 제외공간 홈페이지에는 이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답니다. 주로 이제 약소국 한 70여 개.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밑에서부터 싹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그 명분 쌓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조상이 사실은 백제인이거나 아니면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관서지방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 지금 천황이 사실 백제인이라고 얘기하고 도레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천황의 형님 뻘 되는 나라에 하는 행동치고는 조금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좀 약간 즉각 대응을 안 했습니다. 아, 저하고는 좀 다르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도 나온 게 며칠 됐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아시죠? 늘 독도 지킴이로 나서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오늘 쫙 문제 제기를 이제 다 하고 게시물 다 우리가 그 팀에서 확인도 다 해보고 하니까 이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도 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례 브리핑에서 비로소 외교부가 일본 측의 동향을 이미 파악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미 파악해서 대응을 하고 있답니다. 이미 그런데 파악하셨네요. 당연히 그러셔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뭐 독도는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유 영토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라고만 하지 말고 독도 밑에 있는 지하 자원도 시추해서 생산해 내길 저는 바랍니다. 사실. 게다가 사실은 우리가 늘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차근차근 명분 쌓기를 다 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러니까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거 살짝 제가 이제 비유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일본이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할 동안에 우리는 그러니까 군사훈련 하는 것으로 뭐 일단 심적으로 안정이 될 수는 있으나 외교부가 이미 파악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면 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에 칼을 좋아했잖아요. 펜으로 차근차근 하는 것보다. 우리 외교부는 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뭐 NHK나 일본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 일본 정부 항의를 분명히 해왔겠죠, 그죠? 당연히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명분 쌓기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독도는 일본 땅인데 왜 거기서 당신들 맨날 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이희섭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에 전화를 딱 걸었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거 훈련하는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역시 또. 제가 일본말로 조금 하겠습니다. 모르는 일본말이지만 다케시마와 혼토 간코쿠노 시마 데스. 알아들었을 겁니다.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앞에서 알려드렸죠.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저임금. 6,470원입니다. 이게, 이번 정부에서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죠.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선언한 노동계가 지금 당장 내년부터 10,000원 인상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은 상당히 위험한 대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시급 10,000원을 주고 있는 고용주가 있습니다.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마포구에서 소고기집 운영하고 있는 도승환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꽤 맛집으로 알려져 있네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아직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지인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직 조용합니다. 오픈하시자마자 바로 시급을 10,000원으로 시작을 하시네요. 네네. 언제 오픈하셨어요? 지금 오픈은 5월 초에 시작해서요. 5월 1일부터 지금 한 달 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소고기국집을 운영하고 계신다니까 회식이나 이제 주로 직장인분들 회식이나 또는 가족 모임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요? 시장 분위기 아니면은 경제가 좀 어떤 느낌이세요? 지난주 초까지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그 이슈로 전반적으로 매출이 다 줄었다고들 이야기하셔서 저도 그 상황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았다라고 표현하시면은 보통 어떤 의미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월 매출이?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 매출은 아직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그냥 하루하루 정도를 잡았을 때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했을 때 그 정도가 괜찮지 않았나 싶어요. 예, 70에서 80이면은 한 달 20일 정도 일하신다고 보고 1,400만에서 1,600만 원 정도면 기자재값 이래저래 다 빼고 나면 임금까지 주고 나면 한 3분의 1 정도 우리 도성환 사장님께서 뭐라 그럴까 이익으로 가져가신다고 치면 네. 이게 한 400만 원, 500만 원 돈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아직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추가적으로 꾸미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 홍보 마케팅도 많이 해야 돼서 예. 아직까지 제가 가져가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저 오픈하시면서 대출 끼고 하셨죠? 네네. 대출 많이 하셨어요? 네, 좀 했습니다. 네. 금리는 좀 싸게 하셨나요? 어때요? 네, 금리 조금 저렴하게 한 것 같은데. 그것들을 좀 알아보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죠? 네.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생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종업원 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평일 1명, 주말 1명으로 해서. 예. 하루에 메인 시간, 조금 바쁜 시간에서 5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르바이트생 시급을 10,000원씩 주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예. 어떤 느낌이세요? 10,000원도 가능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은 10,000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조금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저도 초반에 10,000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네. 자영업자 경험하셨던 분들이 예. 너무 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 성장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홀이라든지 주방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신메뉴 개발을 할 때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홍보 마케팅용으로 콘텐츠 만드는 것에도 예. 같이 적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사장의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전이 그거네요. 만약에 이 사업이 잘 되면 종업원들의 복지 정책도 나름대로 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복지 정책까지는 뭘 한다 하더라도 복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종업원들을 위해서? 지금은 여기서 나오는 제공되는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고요. 네. 그리고 인근에 여기가 홍대랑 합정 쪽이니까 네. 맛집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인근의 맛집을 가면서 네. 이제 거기 그 맛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도 해보고 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점 그런 것도 같이 보고요.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랑 그런 것을 하면 네. 본인을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도 주는 그런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도서관 사장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 좀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얼마 정도 최저임금 받을 때 일하셨어요? 저는 시급 한 4,000원대 썼고 한 3,000원 후반대까지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때 그 정도 3,000원 후반대 받으면 한 달에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받으셨을 건데. 네. 그게 최저 생계가 되던가요? 그것만으로는 최저 생계는 안 되고, 그거는 약간 용돈벌이 식으로 그 정도만 되고. 네. 그걸 어떻게 본인이 꾸려 나가기에는 힘이 들죠. 예,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서 대학에서 이렇게 수업 시간 하다 보면 이렇게 자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깨우질 않는 게 그 학생들도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는 학생들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시급 문제가 10,000원을 해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네.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도 돼요. 사실 영업을 계속 하시는 게 알바생이나 종업원들도 조금 시급을 적게 받더라도 더 좋은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그런 것에 있어서 생각을 해 나가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지금 올라가고자 하는 게 조금 맛집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저한테 수익이 올 것을 예상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네. 같이 올라가면서 예. 거기에 대한 효과를 같이 얻고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네. 좀 열심히 좀 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자영업자가 10년 동안 무조건 영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정부에게 뭐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정부에 부탁을 하고 싶은 점요. 예. 제가 지금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 부분이 예. 높은 것 같아서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완화라고 하던가 아니면 사전에 어떤 대출 같은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잡아주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가계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 이 부분의 금리 문제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문제는 좀 정부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업 잘 되시기 바라고요.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도승환 자영업자 사장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